아이들이 그리기를 할 때 어떤 재료로 그리면 좋을까요? 사실 뭘로든 그리면 됩니다. 드로잉을 가르칠 때 연필로만 그리라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연필로 그린 것을 네임펜으로 따라하도록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네임펜으로 바로 그리도록 지도하시는 선생님도 있죠. 저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반에는 연필로 그리고 네임펜으로 따라 그려서 지우개로 지운 뒤에 색칠하도록 지도를 했어요. 선을 명확하게 그려서 색칠하기 쉽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릴지 모르니까 조금 선생님이 두려운 마음에 애들이 그림을 잘 완성했으면 좋겠으니까 연필로 일단 한번 그려서 수정하려면 지우개로 좀 수정을 해보고, 그 다음 네임펜으로 확정된 선을 따라 그리고 지우고 색칠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애들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종 아이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왜 네임펜으로 따라 그려야 돼요? 연필로 그리면 그 흑연이 번지기 때문에 색칠할 때 색이 번질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구역을 명확하게 네임펜으로 그려두면 색칠하기가 좀 더 편하다, 좀 더 쉽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들이 모두 이렇게 네임펜으로 따라 그리도록 하는 것이 과연 답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검정 테두리가 없는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을 주체로 생각을 했을 때 단계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과 스타일에 맞는 드로잉 재료와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찾은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 재료 선택의 기본 원칙은 아이의 연령대와 손에 익은 정도에 맞춰서 굵고 단순한 재료에서 시작해서 점점 섬세한 재료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굵은 매직이나 크레용 같은 재료가 적합하죠. 그러다 점점 네임펜, 볼펜 같은 섬세한 도구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더 적합한 도구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맞춘 어떤 지도가 필요하죠. 자, 아이 성향에 맞춘 지도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네임펜과 매직을 쓸 수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작고 섬세한 표현을 좋아하는 친구면 네임펜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 크게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친구면 굵은 매직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드로잉이 익숙해지면 매직이나 네임펜보다 더 세밀한 드로잉 펜을 사용해 보도록 지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네임펜이나 매직을 익숙하게 쓰던 친구들에게 조금 더 드로잉 디테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성인용 컬러링 북과 아동용 색칠 공부책을 비교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인용 컬러링 북이랑 아동용 색칠 공부책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선의 굵기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스케치에서부터도 결과물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눈으로 아이들이 확인하면 아이들도 도전 의욕을 갖게 되겠죠. 아이들에 따라서 드로잉 할 때 연필이랑 지우개를 자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틀릴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이런 친구들에게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게 해서 자꾸 수정해서 자기의 그 이상적인 모양을 스케치하도록 하면서 자신감을 높일 수도 있지만, 자꾸 끊임없이 지우고 그리고를 반복해서 지우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약간 완벽주의 성향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너무 완벽한 선에 집착하지 않도록 네임펜 같은 지워지지 않는 도구로 그냥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연필로 하고 지우개로 지우면 지울 수 있어서 좋지만, 또 계속 지우고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어떤 완벽의 늪에 빠지기도 하니까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네임펜으로 하면은 실수가 없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네임펜을 사용할 때도 시도하는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라고 이름 붙이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물의 똑같은 모습을 구현하지 못해서 짜증내고 완벽하지 못해서 화나하는 아이들보다는 진짜 간단하게 동그라미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안 그려져서 짜증이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 재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 완벽주의 성향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완벽주의 성향인 아이들을 대처하는 지도 매뉴얼에 따라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이런 친구들은 재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런 완벽주의 성향을 좀 개선해 줘야 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우리 빠삐용 효과 구독자님께서 아이들이 네임펜으로 바로 그리도록 지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수업 영상에서 애들이 막 네임펜으로 그리고 있는 걸 보시고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 이유는 아이들이 그 선 하나에 집착해서 틀려서 지우고 그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1단계 수업에서는 주로 네임펜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1단계 친구들은 특히 연습과 다양한 시도가 많이 필요한 단계여서 더더욱 잘못 그린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돼요. 잘못 그린 선도 당황하지 말고 잘 그린 것처럼 변형해서 실수를 기회로 만드는 연습도 하고요. 또 어떤 개체를 자기가 그렸을 때는 마음에 들게 그려진 것이 잘 색칠해질 수 있도록 연필 흑연이 번져서 막 사인펜으로 칠했는데 얼굴 살구색이 막 까매지지 않도록 잘 칠해지도록 해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네임펜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연필로 스케치하고 네임펜을 따라 그린 뒤에 지우개로 지우지 않으면 번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우고 했을 때랑 안 지우고 하면 어떻게 번지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이런 수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 2단계로 아이들이 가게 되면 재료의 특성을 알고 번지거나 하는 것을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완벽한 드로잉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 중 하나가 원리 드로잉 코칭인데요. 원리 드로잉 수업을 할 때 주로 처음에 네임펜을 쓰도록 장려합니다. 왜냐면 원리 드로잉 코칭은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코칭법이기 때문에 틀릴 걱정이 없어요. 틀리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개성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겠죠. 관찰 드로잉을 할 때는 연필과 지우개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세히 관찰해보고 이제 수정하면서 그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발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면 보면서 아까는 이거 발견 못했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게 발견됐다 이러면 또 지우고 그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꼭 이것도 관찰 드로잉은 연필과 지우개로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찰 드로잉도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그 특징이 살아나서 좋은 것 같아요. 관찰 드로잉에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관찰하는 시간이니까요. 연필, 볼펜, 네임펜, 매직 이런 우리가 자주 쓰는 드로잉 재료들 중에 즉흥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맞는 재료 추천하는 재료는 네임펜이나 볼펜 저는 추천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처음 그린 드로잉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그린 드로잉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연필로 스케치를 막 생각나는 걸 즉흥적으로 막 표현을 했는데 이야기를 막 표현하면서 해나갔는데 나중에 네임펜으로 따라 그려야 된다거나 볼펜으로 선을, 테두리를 따라 그려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처음 그린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잘. 그 친구들한테는 뭐 이야기 표현하고 드로잉을 하는 그 즉흥적인 그 순간이 되게 의미 있는 어떤 드로잉 활동인데 선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는 그 친구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시각적으로 멋있게 보이기 위한 아니면은 완성도가 있게 하기 위한 색칠을 잘하기 위한 이런 것보다도 그 친구들은 이제 표현하는 것에 의의가 크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좀 영혼 없이 따라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에너지가 사라지는 경향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연필로 막 그려나가기 시작하고 막 신이 나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부터는 볼펜으로 그냥 바로 그려도 좋을 것 같다. 너는 바로 그려도 잘 그릴 수 있더라 선생님이 보니까. 아니면은 막 이야기 표현을 그리는데 조금 형태가 조금 일그러지게 그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졸라맨처럼 막 조그맣게 막 그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표현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들만 짚어주고 너는 바로 이제 볼펜이나 네임펜으로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드로잉 기초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나는 건 많은데 그리기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친구들 아니면 저 그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그리는 거에 중점을 두면서 그리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친구들이 드로잉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릴 수 있는 개체의 표현 개수가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드로잉 코칭을 해줘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네임펜 드로잉을 바로 하도록 하는 경우는 1단계 친구들이 수업할 때는 드로잉 작품에만 깊이 있게 이렇게 몰두하기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고, 작품 하나를 하는데 2단계, 3단계 친구들보다 한계치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드로잉과 색칠을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적당할 때 끊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네임펜으로 바로 생각난 것을 드로잉하고 색칠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어하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친구는 이제 2단계 수업으로 가야 될 친구인 거죠. 자, 이렇게 드로잉에 자신감이 생기고 다양한 재료와 수업에 적응을 마친 2단계 이상의 친구들부터는 어떤 재료로 드로잉을 했는지, 드로잉에 테두리가 있는지 없는지, 테두리의 굵기나 색상에 따라서도 그림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 그걸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맞는 드로잉 재료 선택할 수 있게 존중해주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색칠하면서 그려나가는 스타일인 아이도 있고, 그리고 스케치를 다 그려놓고 색칠을 시작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보죠. 그리기 시작할 때. 너는 연필로 그리고 하는 게 편해? 네. 연필하고 네임펜 할 거야? 네. 할 거야? 왜 하는 거야? 궁금해. 왜냐하면은 그냥 하면은 잘못했으면은 지우개 종이가 낭비되니까. 아, 지웠다가 다시 하게? 네. 예서는? 그 네임펜이 진하게 보이니까 아, 선명하게 보이니까? 보여서 그게 좋아서? 좋았는데 근데 그게 틀리면 또 지워야 되는데 네임펜은 지울 수가 없어서 아, 바로 그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스케치 먼저 한 다음에 그리기. 그거 할 때 안 번지려면 연필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 거 알죠? 저는 연하게 진하게 이렇게 색깔로 할 수 있어요. 아, 여러 가지로 섞어서 할 거예요? 좋아요. 근데 얘들아, 우리 어릴 때는 네임펜 많이 썼잖아, 알지? 어릴 때는 왜 네임펜으로 하는 게 좋을까? 어릴 때는? 왜냐하면 연습도 해야 되니까. 아, 어릴 때요. 동그라미도 눈 콕콕하고 입머리. 어릴 때는 좀 더 간단하게 그렸지? 제이는 좀 어릴 때를 좀 이거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좀 대충 해요. 아, 연필로 그릴 거야? 나중에 네임펜 할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죠. 이렇게 크레파스를 이용하면 다채로운 표현을 할 수 있기도 하죠. 방수 효과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압이 굉장히 세고 명확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색연필로 세게 드로잉 해보도록 지도하기도 하고, 필압이 약한 친구들, 그리고 흐리멍텅하게 연하게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연하게 테두리를 하는 대신 면으로 잘 채워져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 3단계쯤 되면 어떤 부분에 어떤 재료로 드로잉하고 채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로잉이 익숙해진 3, 4단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 없이 색칠하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법도 안내를 하고요. 테두리가 있는 그림과 없는 그림을 비교해보면서 회화적 표현과 디자인적 표현의 차이를 경험하게 해보기도 하고요. 디지털 드로잉을 할 때도 테두리의 유무나 색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러스트의 느낌 차이도 연결지어서 설명해주기도 하죠. 사실 아이들의 맞는 드로잉 재료를 선택하고 또 그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지도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개성이 발현돼서 펼쳐졌을 때는 선생님이 지도한 재료대로 고지국대로 따라서 그려서 잘 완성된 그림으로 아이가 성과를 봤을 때보다 기쁨과 보람이 100배, 10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이의 미술 단계에 따라서 또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맞는 드로잉 재료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꼭 일률적으로 지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요. 이걸 진짜 드로잉 지도하는데 다 기억해서 꺼내서 하는 거는 또 이제 여러분의 역량이잖아요.
저희도 선생님 교육으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나서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면 분명히 머리로는 안 알았는데 막상 이 아이들 대하다 보면은 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교육 자료로도 더 다양한 드로잉과 또 더 다양한 지도 사례들 한번 모아서 선생님 교육 자료로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안녕!